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30분, 한 주 150분의 시간을 운동에 할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감안해 볼 때 매일 15분만 운동을 해도 사망률을 14%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하고요. 3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쁜 생활에서 하루 15분 정도 운동을 하면 개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사망의 위험성을 사실상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이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로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15분 정도 최소한의 운동을 실천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 또 턱관절의 비밀에 젖으신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류마티스의 원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류마티스의 증상에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 네.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은 처음에는 주로 손가락서부터 시작해서 손목 또는 팔꿈치, 어깨, 또 무릎, 발목 등으로 내려가면서 관절이 붓거나 아프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전신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특징적인 것은 대칭적인 어떤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일반 관절염과 다른 특징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병명이 관절염이지만은 이 증상이 관절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신체 전신의 어떤 폐, 심장, 콩팥 등 어디에서든지 내부 장기에서도 침범해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일반 관절염에 비해서 체중이 줄고 미열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빈혈 등 전신 증상과 피하결절 또는 어떤 림프결절이나 심낭염, 늑막염, 홍채염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지말다는 혈관염이나 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수종 냉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는 현대의학에서 어떤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예, 현재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통증과 염증 반응을 최소로 줄여서 네. 근력과 관절 운동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관절의 강직 현상과 어떤 변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보존적인 요법과 물리적인 요법, 그리고 약물법 등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실제 좀 예상하는 또 기대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현대의학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는 주로 통증과 동반되는 여러 증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절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해서 일상생활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치료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 그 질병이 무섭고도 어떤 좀 어려운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럼 이 현재 치료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자신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양방에서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어떤 약물 치료, 면역 제제를 사용하거나 수술요법을 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원인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의 예방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안정을 취하고 높은 열량의 음식과 충분한 비타민 섭취를 유도하는 보존적인 그런 요법을 먼저 활용하고 있고요. 또 적절한 내용은 찜질법이나 또는 항염증제나 부신 피질 호르몬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 등의 여러 가지 약물법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들이 증상의 어떤 경감이나 질병의 진행 및 합병증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지 치료가 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예. 다시 한번 자가 면역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시청자나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예, 이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자가 면역 질환은 외부 병원체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 체계가 오히려 잘못 판단해서 자기 자신의 장기나 어떤 기관 등의 면역 세포를 공격해서 생긴 질병을 일컫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종류는 어떻게 됩니까? 예, 종류는 자그마치 8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현재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에게서 자가 면역 질환은 모두 난치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루푸스라 불리는 홍반성 낭창, 그리고 궤양과 피부 병변을 동반하는 전신성 혈관염에 해당하는 베체트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화기관 전체의 염증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크론병, 또 인슐린이 필요한 소화 당뇨도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은 쇼기렌 증후군, 다발성 근염, 중증 근무력증, 그리고 사구체심을 비롯한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등이 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평소에 좀 가끔씩 들어보던 병들인데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을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또 치료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진단은 일반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에 자가 항체가 생겨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 혈액 검사인 항체 검사를 하게 되고 류마티즘 인자 검사 등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소변 검사나 엑스선 검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현대의학에서는 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백신, 항생제 또는 스테로이드제, 약물 등이 남용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나 식품에 들어가 있는 방부제, 그리고 화학물질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원인일 뿐, 주요 원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구조의 불균형, 즉,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은 턱관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구조가 무너진 우리 전신 척추와 신경계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 박사님께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이렇게 척추와 신경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보고 계시는지, 사실 일반적인 것과 양한병 의원들이 보시는 것과는 많이 좀 다르거든요. 예. 네. 왜 그렇게 보고 계신지.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에는 한 가지의 원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장 공통적이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떠한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5년 이상 임상 활동을 해오면서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며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며 내린 결론이 우리 척추와 신경계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신체 구조와 기능의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뇌를 비롯한 우리 내부의 모든 장기와 기관은 두개골과 척추 그리고 골반이라는 구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주변 옆을 지나는 신경계와 압박과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 또 뇌척수액 순환 장애와 각종 질병은 당연히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 건강의 4대 요소를 설명하시면서 기억이 좀 나는데요. 첫째가 척추와 신경계의 바른 구조, 둘째가 바른 마음 자세, 셋째가 바른 척추 자세,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이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이 바른 식습관과 고른 영양 섭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건강의 4대 요소가 저는 가장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현대학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바른 척추와 신경계 구조에 대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뚜렷한 연구 실적이 좀 부족하거나 어디서부터 접근하고 손을 대야 할지 그리고 막연한 연구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것도 원인일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설마 척추와 신경계의 그 구조적인 불균형이 무슨 각종 질병과 희귀 난치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해답이요. 못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보시는 척추와 신경계의 불균형 구조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해서 각종 희귀 난치병의 원인일까에 대해서도 일반 의료인들은 의문을 좀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척추와 신경계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분야는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불무지대나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어떠한 의문도 물론 제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치료하는 각종 난치병 치료의 치료 방법과 그리고 그 치료 결과를 가지고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 또 자가 면역 질환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을 치료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볼 때는 척추와 신경계의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어떤 치료 방법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예, 저희 경우는 모든 환자들에 있어 목배를 비롯한 흉추, 요추, 골반, 척추 등 24마디 척추의 척추뼈를 정렬시키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턱관절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 척추를 정렬시키는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린 골반으로 인해서 발생된 전신 척추와 어떤 골반의 불균형 구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골반 균형이라는 PBT 블락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번째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신 척추와 비틀린 골반을 아무리 치료해도 해결이 어려운 또 22개의 뼈로 이루어진 두개골 뼈가 있습니다. 이 두개골 뼈가 잼밍되거나 정상적인 모션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두개골 뼈의 불균형 구조를 해결함으로써 뇌척수에게 정상적인 순환 체계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세 번째 치료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해결을 위해서 저는 두개천골 교정이라는 대체의학의 치료법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클리닉에서는 이런 난치병들이 방금 말씀하신 치료 방법으로 치료가 좀 잘 되고 있나요? 예,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난치병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은 저희 클리닉에서는 아직 치료 사례가 없는 이런 희귀 난치병 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질병이 연축성 사경증, 스파즈모딕 토티코리스 또는 서비칼 디스토니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소아신경정신과 중에서 뚜레장애 등입니다. 예. 이외에도 간질이나 파킨슨병, 류마티스 관절염, 또 원인 불명의 언어장애나 운동장애 등을 동반한 근육마비 질환 등을 위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흔한 척추질환도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치료 사례들을 또 유튜브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러시아 또는 네덜란드 등 해외 환자들이 찾아와서 주변에 방을 얻어놓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류가 유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의학도
한국에서 좀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군요. 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시간 좀 해주시죠. 예, 시청자 및 또 청취자 여러분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 원인은 여러분의 어떤 틀어진 척추 구조와 신경계의 불균형 구조가 원인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1, 2번 경추, 목뼈가 틀어짐으로써 뇌와 몸통 간에 통로가 막혀서 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른 마음 자세, 또 여러분의 평소에 바른 척추 자세,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및 생활 습관의 결여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어떤 폭음, 폭식 등 무절제한 식습관과 불균형된 영양 섭취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위해 제안 드린다면은 항상 바르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해주시고, 또 항상 바른 척추 자세를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위주의 식단을 좀 줄이고 현미식,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서 건강하고 풍요로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